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양을 줄이는 수술, 그다음에 흡수되는 영양소를 제한하는 수술, 이 두 가지를 복합한 수술이 있는데, 먹는 양 제한하는 수술은 대표적으로 위밴드, 위소매절제술이 있고요. 영양소 흡수를 제한하는 좀 복잡한 우회술이 있는데, 그 담체 우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루아이 우회술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위소매절 수술하고 루아이 우회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수술법도 있는데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수술법이 위밴드, 위소매절제술, 루아이 우회술이 있는데, 위밴드 수술은 약간 당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수술이라서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어떤 수술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셀렉션 뿐만 아니라 수술법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주 당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이 이제 임박한 또는 합병증 일부가 와 있는 당뇨에 아주 초점을 줘야 되는 환자는 루아이가 더 나은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몸은 좀 비만한 타입인데 췌장 기능은 나름 건강하시고 BMI는 그리 높지 않은 경우에는 소매절제술이 훨씬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보면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또 소매절제술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비만 당뇨가 좋아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의 질도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소매절제술이라고 하면은 소매를 접듯이 재단하는 이제 용어에서 나온 건데, 식도에서 연결되는 위의 안쪽을 바나나 모양으로 100cc 정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위는 절제를 하고 3분의 1을 바나나 모양으로 길쭉하게 만들어내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보통 1시간 정도면 수술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부작용도 제일 적어서 가장 대중화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술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식도염이 좀 생기거든요. 식도염이 있던 분은 좀 심해지고 없던 분도 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사수술하는 외과 의사들한테 소매절 수술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그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는 식도염 약을 장복을 시키는데,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식도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전처럼 빨리 드셔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먹어서 생기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면 거의 증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부터 철저하게 30분 이상 식사, 그리고 절대 용량을 초과해서 먹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 거의 대부분 증상 잘 못 느끼시고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위소매절 수술은 가장 대중화되면서도 수술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루아이 위 우회술인데요. 우회술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가장 대중화된 우회술은 루아이 위 우회술입니다. 루아이란 뜻은 불어에서 온 용어인데 Y자 모양으로 장 길이를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소매절제술하고 비교를 하면 소매절제술은 길게 100cc를 남기는 거고, 루아이는 식도하고 연결된 아주 근위부 위 30cc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주 소량의 위와 아래쪽 소장을 연결해서 음식물이 바로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12장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수술법인데, 체중 감량 효과와 당뇨 조절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가장 월등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남아있는 위 용적이 적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 지나가야 되는 유문이라는 그 위에 제일 말단 부분에 관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치지 않고 음식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여러 알 드시던 분들이 당뇨가 좋아지는 건 되게 흡족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어서 결국에 알수가 달라지는 게 뭐냐 이런 불평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루아이인데, 수년간 갑니다. 더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을 좀 빨리 드시면 덤핑 증후군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아주 특이 증상인데, 음식물을 천천히 먹거나 먹는 음식물의 당분을 줄이는 걸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루아이 수술은 굉장히 훌륭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국인은 위암이 많다는 사실하고 좀 결부를 시키면, 한국인 대부분이 위내시경을 검진처럼 하고 살거든요. 근데 루아이를 해놓으면 일반적인 위내시경으로는 아래쪽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소장 내시경이라는 내시경 장비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우회된 장을 지나서 위에 밑쪽부터 들어가는 특수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간만 2~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CT, 입체 CT로 대체할 때가 있는데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장상피와 같은 위암의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좀 회피해야 될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수술이 갖고 있는 당뇨 치료 효과와 체중 감량 효과는 탁월하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술로 대체를 할지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환자의 장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회되는 장 길이를 몇 미터로 할 거냐, 그리고 다시 합쳐지는 장 길이를 몇 미터로 할 거냐에 대한 수술법이 굉장히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여기 말씀드린 십이제양 취한술이라든지 담치 우회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십이제양 취한술 같은 경우에는 당뇨 치료 효과는 월등하지만 그 합병증의 영양결핍이 거의 헤어나올 수 없는 수준, 어떤 때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까지 있는 좀 공격적인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행되는 수술도 아니고, 소매절제술하고 이제 병합돼서 소수에서 시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법은 어떤 때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매절제술이나 루아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치료 효과가 떨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